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대한민국 시사 평론계의 독보적인 논객이신 전원책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독보는 이제 좀 뺍시다. 다들 방송에 나와서 다들 똑같은 얘기들을 하는데 아니요. 근데 저 형님이 나오시면은 그 이 발언이 굉장히 유니크해지는 감이 있어요. 네. 발언을 좀 독점하시는 경향이 있긴 있지만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유니크해지니까 독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그런데 네. 그 이재명 대통령 방미 네. 그 결과를 두고 수없는 평론가들 그리고 기자들 또 전문가들이라는 분들이 네. 대학 교수들요 예. 나와서 방송에서 온갖 소리를 하는데 아 그래요? 이 말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말이?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된 회담이었다. 아 그렇습니까? 당연했죠. 실패가 예정된 회담이었다. 네, 처음부터 뭐 거기에서 얻어낼 것이 있다고 해서 그 한미 회담을 추진한 것도 아니었고. 이 근데 외교- 되게 뭐 모든 그런 평론가들뿐만 아니라 언론들도 무난하게 잘 넘겼다 뭐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이재명 측에서 하는 얘기고요. 아 예. 이재명 측에서 하는 얘기죠. 예. 그 뭐 외신들도 그 그렇게 표현하는 외신은 없던데요. 저도 네. 대충 다 살펴보고 아니 다 보셨으면서 아 그래요. 예. 좀 저는 이렇게 예. 이제 엇박자를 하려고 다 일부러 아침에 박수도 아침에 엇박자를 다 해야죠. 그 네. 뭐 뉴욕 타임스 이런 거 사이 그 제목은 다 공짜로 볼 아 수 있잖아요. 네네네 제목은 그렇습니다. 네. 딱 보면 그걸 성공한 회담이었다고 하는 그런 언론은 단 하나도 난 보지를 네, 못했습니다. 네, 예. 우선 EU와도 일본과도 합의문은 다 있었는데 합의문 자체가 없잖아요. 그 이번에 관세를 그렇게 때렸던 인도하고도 합의문이 있어요. 예. 다 합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나한테서 받아갈 것은 없을 것이다. 아. 쉽게 말하면 관세 15% 해준 거, 예. 그것은 그 외에는 더 받아갈 게 없다. 이미 협상은 끝났다고 예, 그랬어요. 예, 예. 네. 자꾸만 뭐 얘기 있는 걸 내가 듣고는 있다, 보고는 받았다. 예,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이제 보고를 받았다, 첩보를 받았다는 게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말 했잖아요. 이게 오산 미군 그 기지를 예. 그이 수사를 하고 예, 표현이 예. 수사더라고요. 그거는 그리고 교회를 급습하고 급습이라는 말을 예, 썼어요. 급습. 그걸 레이드, R-A-I-D. 그건 아마 예의도 순복음교회 쪽에 그 예, 이제 예. 그쪽에 아마 상황을 두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군사 용어잖아요. 그게 예. 기습하는 예, 거 그 갑자기. 통일교가 아니고 예. 예의도 순복음교회 그 김양한 목사 쪽에 예. 어떤 그쪽에도 대미 라인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국 그 크리스찬 쪽에 네네. 라인들의 그 어떤 그런 말들이 흘러갔겠죠. 예. 그런데 그런 첩보를 받았다. 미국 대통령이 첩보를 받았다는 것은 그건 대단한 표현입니다. 네. 그 루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이제 뭐 다들 그 어제 방송에서도 다 한 얘기입니다만 그 회담 시작하기 정확히 한 2시간 반 전에 3시간 전에 그 하나는 퍼징 하나는 리볼루션 그 퍼징이란 말은 내부 안에 숙청 그러니까 한국말로 숙청. 예, 정상적인 어떤 그 민주적인 프로세스, 듀 프로세스, 네. 직정 절차를 거쳐서 가령 윤석열이 파면됐고 그리고 그 보궐선거가 이루어졌고 뭐 미국의 또 보궐선거 우리 보궐선거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미국은 잔임 임기만 하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5년 임기가 시작이 되고 네. 그래서 그 새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하는 그 과정을 예. 듀 프로세스로 보지 않은 거예요. 퍼지란 말은 이게 듀 프로세스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이재명 네가 한 것이 바로 내란 아니냐 네. 이 추궁이에요. 예. 그 말은 숙청이란 말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펄즈 그 숙청이라는 말 썼을 때는 모스크바에서 벌어진 일, 베이징에서 벌어진 일, 평양에서 벌어진 일 그걸 그렇게 예, 불렀어요. 그걸 퍼지라고 다 하잖아요. 네, 네, 우리가 네. 정치학 책을 보면 예. 그리고 리볼루션만 하더라도 예. 솔직히 말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두고 리볼트라고 영어로 번역을 하니까 네, 네. 광주 쪽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 한 10년 전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처벌해야 된다. 네. 이 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부터 그 외국의 유명한 혁명들 네. 다 리볼루션이거든요. 리볼트잖아요. 네.
이 폭동을 수반을 한단 말이에요. 그 혁명이라는 것이 당연히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예, 트럼프가 한 표현이 하필이면 숙청과 혁명이라는 단어는 지금 권력이 현재의 권력 네. 그래 이재명 너도 정상적인 두 프로세스는 아니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혹시 권력 찬탈 아니었느냐? 그거죠. 예를 들면 말이죠. 예, 그거죠. 네. 그래서 자기는 그 뭐 어디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첩보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자들이 물으니까 네. 기자들이 그딱 물으니까 그 옆에 한 이재명도 있었을 때예요. 그건 첩보를 받은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첩보를 받았다면 그거는 루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트럼프가 소문이라는 말을 단어를 입에 올리기는 하더라고요. 한번 예, 예. 자주 올리지는 않았는데 소문도 있었다 이런 근데 식으로. 네. 가령 고든 창이나 예. 그 모스단 쪽에서 나온 얘기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또 그 미즈 루머 그 여사에게서 뭐 네. 여사인지 처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분에게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차단을 한 거예요. 이게 내가 첩보를 받았다는 얘기는 공식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주한 미 대사관저 대사는 없지만은 네. 그쪽을 통해서도 수많은 보고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받아봤겠죠. 보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통령, 우리 대통령도 그러겠지만 아무튼 대통령의 자리는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들이 다 네. 모은 정보를 최종적으로 다 수합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네. 그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하겠다 이제 이랬잖아요. 네. 나중에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무 점심을 겸한 이제 회담이 또 열리는데 네. 그 다 합하면 한 2시간 됩디다. 네. 그 통역 빼면 1시간 동안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통역이 끼들면 적어도 절반은 잘라 먹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발표는 140분 그러니까 2시간 20분으로 되어 예, 있는데 그 다 빼면 뭐 한 이런저런 시간 거 다 얘기한 빼면은 거예요.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영어를 히어링이 네. 거의 뭐 안 되는 분으로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히어링이 되면 이 스피킹이 제대로 되죠. 네. 저 같은 사람 애시 히어링이 안 돼요. 내가 내 카운터파트인 그 분이 미국 대령이었는데 미국 그 하버드 로스쿨 나온 분이었어요. 군 시절 시절에 네. 그분하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분이 나중에 답답하니까 예. 드디어는 통역 문관을 데리고 오더라고. 아니 종이에 내 증서라도 보여줘야 되니까. 네. 그만큼 이 히어링이 중요한 거예요. 네. 내가 말하는 것은 대충 이 한국식 발음을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예. 되는데 근데 과거 우리 대통령들 중에서 히어링이 되는 분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정말 히어링이 된 건지는 나중에 좀 아니 근데 고인이 되셔서 뭐 전공할 방법이 있나 이거. 글쎄 말입니다. 그거.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자기 좀 이렇게 예. 콩글리시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은 자기 의사 표시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런데 하여튼 아니 또 되는 분이 있었죠. 이 최규하. 아, 예, 지금. 잠깐 대통령을 했지만은 예. 그분은 원래 외교통이었으니까 네. 영어를 아주 능통하기는 못했는데 영어를 제법 잘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책에 읽어보니까 네. 뭐 어떻든 그 처음부터 이게 저는 실패가 예정된 회담이었는데도 우리 언론 어느 신문도 네. 이 조선일보까지도 네. 실패가 예정되었다 이런 표현은 일체 없습니다. 뭐 그러다 그럴 수가 없었겠지만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런데 확인이 아마 안 된 거니까. 다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나라 제 일보가 떨어진 것이 새벽 1시경이었단 말이에요. 네. 아니 12시경이었나 그랬죠. 제 유튜브 찍을 거물이 위였어요. 네. 그래서 나 유튜브 내용을 아. 갑자기 바꿨으니까 네. 내가 잘 알죠. 그래서 아니 이게 말이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숙청과 예, 혁명이라는 예, 단어를 예. 올렸던 그 지각. 예, 그 포지 충격이었어요 정말. 예, 나오니까 예. 내가 기존에 그걸 찢어버리고 새로 쓴 거예요. 밤늦은 시각에 예, 새로 써가지고 서울이 내가 발칵 뒤집혔죠. 예, 내가 녹화를 워싱턴도 했는데 뒤집어지고 서울도 뒤집어지고 아마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그 뉴스에 귀 기울이고 있던 사람들은 다 충격받았을 거예요. 아니 그 빅뉴스로 나간 거죠. 아, 그렇죠. 예, 빅뉴스로 네. 나와서 드디어 이건 뭐 제렌스키 그 케이스와는 더 오버한 거예요. 젤렌스키나 뭐 남아공의 라마포사 대통령 그 뉴도 아니겠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 처음에는 이 한미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구나. 네. 이 미국 같이 듀 프로세스를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에서 이재명을 대통령 취급을 하지 않구나.
이런 식으로 다들 알고 있었는데 아침에 나온 그 계속 구속 보도가 나오고 현장이 중계가 되고 하잖아요. 근데 뭐 서는 펜 주고 뭐좀 하더니만 이게 참 대단한 것이 내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예 아부를 즐기는 사람은 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 언론뿐 아니라 예. 외신에서 아부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이 미국 언론도 아부라고 표현을 했고 네. 뭐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언론은 전부 다 아부라고 안 했죠. 외신이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서 아부라는 단어를 옮겨 썼는데 네. 미국 언론 그다음에 유력 통신들이 아부 아침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될 수밖에 없는 단어를 썼거든요. 플래처링 하는 게 예를 들면 네. 그걸 우리가 새삼스럽게 마치 처음 본 듯이 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네. 왜 그런가 이재명 대통령이 긴장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마음에 드는 말만 준비한 말만 계속해서 연달아 한 겁니다. 심지어 예, 당신이 피스메이커가 돼가지고 평화를 만든 다음에 골프를 같이 치자는 그런 얘기까지 하지를 않나. 그리고 뒤에 등에 대해서 한 번도 못 앉잖아요. 아마 미국 사람들하고 그렇게 자주 못 만나봤는지 아니면 너무 긴장을 한 건지 꼿꼿하게 서서 그 트럼프보다 앉은 키가 훨씬 더 크게 글쎄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사실 말이에요. 일어서면은 트럼프가 큰데 예. 네. 훨씬 크죠. 예. 근데 앉아 있을 때는 난 이재명 그래. 대통령이 머리 크기 하나 한 반절 정도 크게 나왔는데 허리를 딱 세우고 그러고 앉아 예, 있더라고요. 나는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통령도 키높이 구두 신고 갔나. 외국만 평소에 내가 잘 아니까 네네네. 그 키가 어느 정도인 걸 잘 알잖아요. 그런데 네. 두 손도 또 앞으로 탁 아, 이래가지고 네네. 꼭 그 바른생활 글쎄 학생처럼 말이에요. 네. 그렇게 있으니까 뭐 그게 전략적으로 솔직히 그런 포즈를 취한 건지. 내가 이재명에 반대하는데도 자존심이 상해요. 아. 우리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간 사람이 네. 저렇게까지 굽신거리고 하니까 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는 중계는 안 봤습니다. 그 뉴스는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딱 90도로 허리를 세우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체를 특히 좀 앞으로 숙인 듯한 그런 자세를 취하고 늘 그렇게 있어요. 하잖아요. 너 손을 앞에 모으고 이게 앞으로 굽혀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그렇게 트럼프의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네. 예. 저 하나 특징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가지고 그쪽 참모들은 양복 재킷에 앞단추를 다 풀고 앉더라고요. 그럼요. 네. 늘 그렇게 아니 가끔가다 채우고 예, 하는데 예. 그건 하나 확실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많은 정치학자들이 자주 인용을 하는 하버드대 레비츠키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아요. 그 트럼프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민주주의자가 아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등장했을 때부터 이미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레비츠키 교수가 한 말, 이 현대 민주주의가 어디서 와야 되느냐, 어디서 부서지느냐, 민주주의가 어디서 무너지느냐, 다른 것이 아니다. 투표장이라는 거예요. 이 투표가 이승에 의해서 지배하는 어떤 정치행위가 아니라 감성 투표가 횡행하게 됐고, 그래서 언제든지 쉽게 말하면 이 대중 포퓰리스트들이 세력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그래서, 경우에 네. 대중 독재. 예, 잠깐만요.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은 그냥 말씀을 놔두시면 1시간 반 동안 계속 이 말이 이어질 워낙 말 내용 콘텐츠가 풍부하셔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한번 끊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속보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그다음에 미국을 차례로 방문을 마치고 막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여론조사가 오늘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드디어 50%대가 무너지는 국정 운영 긍정평가 50%대 붕괴되는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토마토가 조사를 했는데요. 긍정평가가 48.3%가 나왔습니다. 50%선이 붕괴가 됐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무슨 뭐 원장인가 이런 거 직함 하나 라벨을 붙였던데 아무튼 조국 씨 자숙해라 62.5%. 그다음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 부정 평가가 53%. 그런가 하면은 어제 그제 나왔던 또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에브리 리서치 여기에 보면은 이재명 정권의 긍정 평가가 45.6 이렇게 돼 있고 부정이 50.9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이게 생각보다도 급속도로 뭔가 좀 주저앉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60%가 무너질 때는 예. 제일 먼저 이제 하는 것이 그 가령 뭐 주식에 대해서 대출 요건 네. 그 문제도 있고 또 하나 그때 뭐였죠? 양도세, 주식 양도세. 예, 주식 그 양도세 아, 문제. 그게 그거구나. 예, 예, 네, 예. 네, 네. 그 문제 앞에 또 하나 있었는데 뭐 이런 등등. 조국 사면. 야, 조국 사면. 예. 네, 조국 사면을 그럼. 삽니다. 그리고 네. 세 번째 뭐 등장을 했는가 하면 네. 그 갤럽에서 붙인 이유입니다. 네. 갤럽에서 뭐라고 붙이는가 하면 윤석열, 김건희 동시 구속. 그렇지. 그것이 이 갤럽에서는 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 밑에 그 동시 구속이 대중으로부터 그런 이 정권에 대한 지지도를 네.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만 적었는데 그것이 정권이 오만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독주 오만으로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에 앞으로 나 계속 떨어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미 회담 실패는 예정이 돼가 있었고 네. 내가 사실은 지난주에 다른 모든 방송에서 앞으로 두고 봐라. 한미 회담이 성공할 리가 만무하게 보이니까 네. 이 추세는 이제 급격하게 무너지는 추세로 간다. 네. 지금 50%가 무너지면요. 40% 무너지는 것은 삽시간입니다. 네. 나는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결정적으로 실수를 한 것이 기업체의 회장들, 오너들을 다 데리고 갔잖아요. 네. 데리고 가서 미국의 3,500불 원래 우리 경제금으로 치면 사실은 3,500억 달러만 하더라도 네. 일본이 6,500억 달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과잉이에요. 그만 하더라도. 거기에 1,500억 달러를 더 얹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르트닉이라는 자가 이 미국 뭐 상무장관을 두고 내가 자가라고 붙여서 뭐 합니다만 르트닉이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쏟아낸 뉴스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그 돈 네. 자기들이 마음대로 쓴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디 쓸까를 결정하고 안보경제 기금으로 쓰겠다 예. 그랬더군요. 예. 네. 막바로 그 표현을 쓴 거예요. 예. 안보경제기금이다. 지들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예. 그럼 한국은 이 사용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비슷한 취지로 들립니다. 제에게는. 네. 마치 빚쟁이가 뭐 예. 빚 받아내는 것처럼. 그리고 참. 그 미국 펀드인데 미국에서 운영하는 펀드인데 네. 한국에서 돈을 댄다 이 표현을 쓴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과연 여기에 한국의 구윤철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구윤철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 이제 경제부총리. 예. 예. 뭐 1,500불은 한미 조선에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뭐 반도체가 있고 뭐가 다 합한 것이다. 네. 그리고 대출을 보증해 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나온 이익금은 다시 재투자하는 개념이지 그 미국 것이 아니다 이러는데 네. 이번에도 르트닉은 한 표현이 그래요. 이익금은 미국 거다. 미국이 쓴다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아마 어떤 결론도 나오지 않았는데 미국 그 군사 기지 땅 네. 오너십 이 트럼프는 오너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 오너십 네. 소유권 네. 번역하면 소유권이 되겠죠. 소유권을 달라.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평택 기지를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앞으로 두고 한미 간에 엇박자를 내는 불씨가 될 거로 저는 봅니다. 네. 우리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소파 자체를 뭐 개정을 해야 된다. 우리 언론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지금 120개가 넘는 미군 기지인데 실제 아마 주둔 병력이 있는 곳은 한 12군데 정도로 합니다. 10분의 1 정도로. 네. 나머지는 텅텅 비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평택 캠프 홈플스만 하더라도 우리 여의도 한 서너 배 된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넓은 곳이죠. 나는 홈프리스를 완전히 새로 짓기 전에 네. 거기 미군 교도소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거기에 헬기를 타고 네.
자주 가봤었는데 아, 예. 한미연합사에서 헬기를 빌려줘가지고 네. 이제 자주 시찰 명목으로 아. 거기 가봤었는데 교도소에 자주 가셨다고 그래서 또 뭐 수감될 수도 있었다 이런 아니 그런 게 그런 아니고요. 뭐 문제적인 그런 장비였습니까? 미군 교도소에서 주는 식사를 옆에 쭉 보면 뷔페식으로 주는데 네. 우리 인류 식당에서 먹는 수준이었다. 예. 그래서 내가 그때 무척 화를 냈어요. 이거 좀 심하지 않느냐. 네. 참. 자, 박은주 국장님 지금 저희가 그 50%대가 붕괴되고 있는 여론조사 두 개를 소개를 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출발된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참인데 그 이제 보면은 조국 사면도 있고 주식 양도세도 있고 뭐 이춘석 지금은 무소속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만은 아무튼 민주당 소속이었고 민주당 소속으로 법사위원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제 차명 주식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국민의힘 결선 투표 이런 거로 인한 그 보수 진영 쪽에 참여도가 높아진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뭔가 새로운 그런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여론조사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순방 그다음 미국 순방의 일부가 여기에 반영이 된 그런 여론조사라고 그래요. 예. 예.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지금 뭐 감히 성공적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성공적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 왜 민심은 싣고 있느냐 이게 지금 저 용산에서 좀 풀어야 되는 숙제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이 용산도 들어요. 답은 알고 있을 거예요. 말을 못할 뿐이지. 답 알고 있습니까? 아니 오늘 아침 신문 쫙 보니까 예. 직접 성공이라고 감히 쓰지는 못합니다. 한길의 경향도 성공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못하고 전체적인 뉘앙스로 이건 실패한 회담이었다 이렇게 또 막상 꼬집은 신문도 없어요. 이분이 첫 해외 무대 등장이니까 사실상 지난번에 캐나다 G7을 갔다 왔지만은 사실상 이것도 한의문 기간에 포함되는 걸로 이거 하자. 한의문 기간이죠. 네. 사실 한의문 기간이죠. 아직 뭐 석 달도 안 지났는데 뭐.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허니문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요즘 결혼 패턴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요. 옛날에는 정말로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신혼여행을 가고 그때부터 진짜 부부였단 말이죠. 일부 탈선한 그 성인들이 혼전에 동거를 한다거나 하는 게 있었지만 속도 위반이 있었지만 가속 스캔들. 근데 지금은 워낙 과거의 기준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이제 정말 동거하다가 결혼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많아요. 지금 결혼한 친구들 물어보면 아 지금 이미 여자친구랑 살고 있어요. 남자친구랑 살고 있어요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 선색 후사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센 얘기 하시네요. 네. 그런데 저는 이미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니문 기간은 이미 지난 그 윤석열 대통령 계엄 이후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허니문 기간,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 내가 지금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나 6개월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1년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기산점을 본인의 취임 날짜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저는 국민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아 이재명 저런 사법 리스크 아니 최종심이 어떻게 되건 간에 나는 저 그러면 우리나라 사법부가 검찰과 사법부가 꽁꽁 짜고 저 사람을 저렇게 5개 재판을 얽어 넣겠느냐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대선 후보가 되고 심지어 당선이 되고 하는 과정을 용인한 것 자체가 전 허니문 기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국민들이 일찌감치 이제 냉정하게 판단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냉정하게 판단을 하냐? 그래 이재명까지는 봐주겠는데 지금 나라가 급하니까 누구라도 대통령이 나와야 되니까 이재명까지는 봐주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국이 나와서 설쳐? 야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죄 지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나라 법치는 죽는 거야? 저는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이벤트와 상관없이 지지율이 하락세로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하신 말씀이 그 심지어 당선이 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박원주 그 에디터께서 그게 바로 좌파와 우파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우리말에 심지어 당선이 되고 그래 그 당선을 용인하지 못하겠다는 게 머릿속에 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용인합니다.
그래서 예. 아직도 네. 이재명 뒤에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직함을 붙이는 것을 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나는 우리 사회의 30%는 된다고 봐요. 네. 그 실제 더 넘을지도 몰라요. 네. 끝으로 뭐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부르는 가령 지금 김광일 공조차도 속으로는 안 부시겠지. 아니 그런 그런데 분들이 저희 이제 많단 방송 말이에요. 영상 만들어 놓으면은 그 댓글 중에는 상당수의 시청자들께서 뭐라고 하느냐? 왜 붙이느냐 제발 이거죠. 대통령 세 글자 좀 빼고 얘기해 달라. 그래서 저는 뭐 트럼프부터 이재명까지 직함을 가가지고 안 붙입니다. 네. 안 붙여야 그 말하기 편하고 더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할 수가 예, 있고 예. 또 그 말 뒤에 함의를 그 풍부히 넣을 수 있고 뭐 어떻든 그런데 아까 지금 조국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 오늘 아까 나온 여론조사가 토마토에서 그랬죠. 아까 말씀하신 거 그 조국이 오만 방지하다는 게 62%입니다. 네. 그 나와 가지고 자기가 마치 독립운동하다가 잡혀갔다가 돌아온 투사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잡범이란 걸 말을 하지 않아요. 나는 잡범이라고 입에서 붙여야 되는데 지 아들 딸을 남들보다 더 좋은 학교에 집어넣기 위해서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그 제출을 하고 했는데 그 가짜 서류 중에 하나는 자기가 재직하던 인권법센터, 제가 인권법센터장으로 있었잖아요. 서울법대. 네. 거기서 만든 인턴 증명서란 말이에요. 인턴십 증명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악질 범죄 중에 최악질 범죄예요.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마치 독립 투쟁을 하다가 돌아온 독립투사처럼. 그러니까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조국 사면시켜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닌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이 후회하고 있다. 배신감 느낀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조국을 사면 복권을 시켜주면은 자숙의 시간, 성찰의 시간 그 좋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호흡을 숨고르기를 할 줄 알았더니 웬걸 이 사람 사면 복권 되자마자 바로 복당 신청해서 조국 혁신당 들어가더니 뭐 최근에 무슨 원장짜리 하나 꿰찼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11월 달 열면 당 대표 나간다고 그러죠. 그리고 내년 6월에는 재보궐 선거 나간다, 뭐 지방 선거 나간다 그러고 있고 또 엊그제는 양산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봉화마을에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묘소에 참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호남을 휘젓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사면해줘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박지원, 강득구 이런 의원들이 아니 자숙을 할 줄 알았더니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브레이크 그런 건 우리한테 상관없어. 나한테 너무나 과도하게 견제하지 말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만 지금 이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런 것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조국 씨의 경우는 혁신정책연구원장이라는 이제 네. 직함을 가졌더라고요. 거기 또 연구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자숙을 하는 것이 정치인 조국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주당에서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하면서 자숙하라는 그런 얘기는 민주당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저를 위한 좋은 충고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나 조국이 국민의힘 좋은 일을 시키겠냐.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극우정당 국민의힘을 심판하는데 민주당과 혁신당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즉 나한테 입 다물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우리 원내 교섭단체 되게 빨리 법이나 바꾸고 당신은 그 아닥하고 있어. 아닥 뭔지 아시죠? 아닥. 네, 아닥. 예. 네. 아니 나한테 아닥하라 그러지 말고 너네는 아닥하고 있어. 네. 저는 사실은 그 메시지로 읽었습니다. 셧다 마우스 이걸 그쵸. 이제 점자는 한국어로 아닥이라고. 그런데 그런데 그런 조국을 바라보는 이 민주당의 뭐 원로들부터 네. 그리고 이 차기 주자들까지 네. 아마 그리고 이재명까지 예. 마음이 착잡할 겁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네. 그 예컨대 이 원로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저 조국이 앞으로 그 우리 범여권 예. 이제 지금 여권이잖아요. 네. 범여권이 차기 주자가 될 수 있겠느냐. 문제는 차기 주자란 말이에요. 네. 결국은 지금은 당이 다르지만 네. 주자는 한 사람을 만들 거 아니에요. 네. 그 정청래 같은 사람의 시각은 더하죠. 그 뭐 자기 자신이 지금 길을 열심히 걷는다고 보이는 정청래는 네. 아마 조국이
눈에 가시가 들 겁니다. 네. 이러니까 재밌어요. 내가 보기에 조국은 이 범여권의 암적 존재로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결코 이 조국이 어떤 정치 노선을 걷던 쉬운 정치 노선은 전혀 없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이라도 정계 은퇴하고 저쪽에 아프리카 짐바브웨 같은 데로 자기 좋아하는 사회주의자잖아요. 그 사회주의 짐바브웨 얘기 좀 많이 하셔요. 사회주의 국가로 빨리 이민을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거기 가서 사자하고 지구를 노십시오. 떠나거라. 지구 아닙니다. 한국을 떠나거라. 아프리카에서 사회주의가 가장 잘 시행이 되는 나라가 짐바브웨예요. 거기서 된장국 사진 마음껏 올려라. 그런데 하여튼 요사이 그 범여권에서 여러 가지 정치 사안에 대해서 입을 대는 사람 중에 나는 그 박지원 옹을 보면 참 내가 그분을 좀 알잖아요.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드디어 역시 나이가 드니까 보는 눈이 흐려지는구나. 심지어 자기 딸아 우리 야권을 비꼰다고 이번에 장동혁 새 대표가 선출이 되니까 전환길 최고위원 어떠냐는 식으로 그렇죠. 그런 식의 멘트를 내놨어요. 참 보면 이 양반이 지금 거론하는 거 이러니까 우리 언론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가십성 뉴스를 일제히 그걸 다 실었더라고. 아까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죠. 아니 지금 짐바브웨로 떠나거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국 씨 일가가 대한민국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홍준표 대구시장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수에서 이제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신평치도 그 얘기를 했고 이 조국 집안이 지은 죄에 비해서 사소한 죄가 크지 않은 데에 비해서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를테면은 국민의힘을 내란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국민의힘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민주당에서 50명이 얘기하는 것보다 국민의힘에서 한 명이 얘기하는 게 더 파급력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계산법이 정말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가 바로 그렇게 선두에 서서 조국 불상론을 퍼뜨렸단 말이죠. 그런데 조국 집안 근데 조국이 불쌍하다는 이론. 그렇죠. 불쌍론. 조국 불쌍론을 굉장히 불쌍하다. 조국 애처롭다론을 퍼뜨리셨는데 멸문지화론을 퍼뜨렸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2030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멸문지화 당한 사람이 저렇게 나와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또 그 멸문지화 당한 집안의 딸이 저렇게 인플루언서로 성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멸문지화 당한 사람의 아들이 아직도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던진단 말이죠. 저는 조국 씨의 경우에는 부인이 정경심 교수였잖아요. 그래서 교양학부의 동양대학교였죠.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근데 교수직에서 저는 물러났다고는 알고 있지만 사직을 했는지는 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집안에서 아직도 신분에 다시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경심 교수. 저는 정경심 교수가 머지않은 시점에 사회에 복귀하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이 집안에서 갖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고 또 진보 진영에서 정경심 교수 너무나 억울하다, 불쌍하다라고 해서 저는 어떤 자리로든 사회 복귀를 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집안이 온전히 모든 자리로 돌아오는 순간까지 절대로 짐바브웨로 가지는 않으실 거다. 얼마 3년 뒤에 비례대표 자리가 있잖아요. 이번에 비례대표 13명이나 당선시켰잖아요. 그런데 3년 뒤에 12명입니다. 뭐 어떻든 우리 쟁하고 애들 나로